안녕하세요. 우리 집 공간 편집, 가구 배치는 기본이고요. 여러분 댁에 딱 맞는 가구 구매, 홈스타일링, 인테리어를 기반으로 한 정리정돈을 통해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공간에 최적화를 이루어내는 게 더 프레젠트의 소명인 공간 에디터 여민쌤 조명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입한 음식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40% 이상이 음식 쓰레기로 버려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돈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 원인 중에요, 잘못된 식품 보관으로 인해서 부패해서 버려지는 경우가 가장 크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올바른 식품 보관 방법을 통해서 돈도 벌고 먹거리, 우리 식재료들을 잘 보관해서 싱싱한 식재료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의 건강은 물론이고요, 또 우리의 환경까지 생각하는 그런 식품 보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감자인데요, 이제 감자는 수확이 끝났죠. 수확이 끝내서 저도 이렇게 한 상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감자를 싹이 나지 않게 보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감자를 싹이 나지 않게 보관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요 사과입니다. 사과를 이 사이에다가 넣어서, 그리고 신문지라든가 덮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통풍이 잘 되고 햇볕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해 두시면 싹이 나지 않게 오래도록 먹을 수 있는 그런 보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파는 한 단 사와가지고 깨끗이 다듬어가지고 씻은 다음에 물기를 말려요. 이런 밀폐용기에 키친타올을 깔아요. 깐 다음에 이렇게 담습니다. 깔고 이렇게 담아서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당근이라든가 호박 같은 경우는 사오게 되면 한 번에 한 개를 다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보관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통째로 보관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통째로 보관할 경우에는 이런 랩을 이용해 가지고 전체를 공기가 안 들어가도록 다 싸줍니다. 공기가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싸서 냉장 보관하시면 신선하게 오래도록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려진 채소들 같은 경우는 절단된 부분에 습기가 마르지 않게 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대로 놓게 되면 또 빨리 상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여기도 역시 습기가 마르게 되면 이 본연의 맛도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이것을 잘 보관을 하는 게 포인트예요. 역시 이런 랩을 이용해서 싸줍니다. 단면을 싸준 다음에 이런 지퍼백에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넣어서 이렇게 해서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역시 호박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지퍼백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관하시면 신선하게 보관해서 맛있게 요리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채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관하시면 됩니다. 과일은 열대과일, 온대과일, 아열대과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열대과일 같은 경우는 포도라든가 복숭아, 참외, 수박 그런 종류들인데요. 상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특히 이런 바나나 같은 경우는 갈변을 줄이는 방법은요, 이 꼭지를 공기가 통하지 않게 랩이라든가 호일이라든가 감싸주면 갈변되지 않고 상온에서 오래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수박이라든가 포도, 참외 이런 토마토를 시원하게 드시기를 원하시면 먹기 전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전에 미리 냉장 보관한 다음에 꺼내서 드시면 시원하게 드실 수 있고, 단맛을, 이 본연의 단맛을 온전히 느끼는 그런 싱싱한 과일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포도를 구매해 오면 종이에 쌓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종이에 쌓여진 상태로 냉장 보관을 하고 드시기 직전에 씻어서 먹는 게 좋다고 하고요. 토마토는 상온 보관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냉장 보관을 하시게 되면 숙성이 멈추고 또 당도도 떨어지고 토마토 수분을 빨아들여서 수분을 말라버려요. 그래서 본연의 맛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오래 보관해서 드시기를 원하신다면 완전히 숙성을 시킨 다음에 비닐에 잘 쌓아서 보관한 다음에 드실 때 하나씩 꺼내서 드시면 되고요. 복숭아 같은 경우도 상온 보관해서 빨리 드시는 게 좋다고 해요. 만약에 냉장 보관을 했다면 드시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 미리 꺼내 놓았다가 드시게 되면 그 복숭아 본연의 단맛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온대 과일인 사과나 배는 냉장 보관을 하는데요. 사과 같은 경우는 에틸렌 가스 성분 때문에 다른 과일을 빨리 숙성시켜서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 사과끼리 모아서 비닐봉지에 밀봉을 해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캔 통조림 같은 경우는 이 통조림 용기 자체가 제작을 할 때 산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열기 전에는 부식이 일어나지 않다가 이 개봉과 동시에 산소와 만나게 되면 바로 부식이 시작된다고 해요. 그래서 드시게 되면 개봉 후에 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놔두었다가 그 다음에 드시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고요. 남은 통조림은 밀폐 용기에 옮겨 담아서 냉장 보관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너무 오래 보관하시면 안 되고 빨리 드시는 게 좋고요. 뭐 햄이라든가 이와 같은 그런 통조림 종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런 캔들을 이런 캔들은 만약에 나 혼자 1인 가구인 경우에는 아예 처음에 살 때부터 그냥 작은 걸 사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따는 순간 이게 산소와 만나가지고 부패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럼 먹고 난 다음 냄새나는 우리 고양이를 키우는데요. 참치캔을 땄더니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거를 땄으면은 지금 안 먹겠다 그러면 빨리 밀폐 용기가 지금 안 먹겠다 하면 밀폐 용기에 담아가지고 냉장 보관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냉장 보관해서 드셔야지 싱싱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냉장 보관하게 되면 이것도 상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4일에서 5일 정도 냉장 보관해서 드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스 중에 마요네즈인데요. 마요네즈는 계란 노른자, 식용유, 식초 이렇게 섞어서 만든 거죠. 그런데 온도가 너무 낮으면 각 성분이 분리가 되어서 맛이 변하고 또 세균 변식이 쉬워져서 쉽게 상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마요네즈 같은 경우는 냉장 보관을 하시면 안 되고 실온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직사광선이나 열기가 닿지 않도록 또 전기 제품 가까이에 두지 마시고 빛이 없는 시원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마요네즈는 상온 보관하신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들기름 같은 경우는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하셔야 돼요. 빛에 노출되면 빨리 산패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문지라든가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말아서 냉장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참기름 같은 경우는 실온 보관 식품인 거 아시죠? 냉장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먹다 남은 음료를 보관할 경우에는 거꾸로 세워두면 탄산이 덜 빠져서 탄산의 맛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3일 이내로 빨리 드시는 게 좋고요. 마늘과 양파는 저장 식재료죠. 있는 그대로 이 상태에서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햇빛이 들지 않는 그런 곳에 보관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 이렇게 망으로 보관을 해서 그때그때 꺼내서 까서 먹는 게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식재료고요. 양파 같은 경우는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곳에 걸어가지고 보관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식품 보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식재료들이 많이 있는데
각각의 식재료에 맞는 그런 보관 방법으로 잘 보관하셔가지고 부패되지 않고 끝까지 다 먹고 이 식재료 보관 방법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지인들과 많이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